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복잡한 뉴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만 딱 뽑아내서 전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렇죠. 시장의 진짜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진짜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놓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들이 정말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경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 두 곳에서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기이한 전환점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네. 어제 코스피가 막 6,300선을 돌파하면서 터뜨렸던 추포가 하루 만에 어떻게 확 식어버렸는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아파트가 29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호가와 함께 매물로 딱 등장한 사건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던지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소식 이면에 사실 아주 본질적인 심리가 관통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 심리가 대체 뭘까요? 오늘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테마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고점 인식, 그리고 그 공포가 촉발한 거대한 자금의 대이동입니다. 아, 고점인식. 네, 시장 참여자들이 특정 자산의 가격이 완벽한 꼭지에 때 달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돌변하는지 지켜보는 건 진짜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나만 물릴 수 없다는 그런 공포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꼭대기에서 겁을 먹거나 혹은 이익을 확정짓고 빠져나온 그 천문학적인 돈이 절대 시장 밖으로 그냥 증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군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아주 거세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지수가 몇 포인트 올랐다, 집값이 내렸다 이런 걸 브리핑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자본의 이동 경로를 여러분과 함께 역추적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식시장부터 한번 추적을 시작해보죠. 네, 한번 파헤쳐 볼까요? 제가 오늘 마감 데이터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어제 코스피가 6,300선 돌파할 때만 해도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분위기 엄청났죠.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6,244.13으로 마감하면서 1%나 쫙 빠졌단 말이죠. 무려 63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꽤 뼈아픈 조정을 받았어요. 네, 대형주들이 많이 밀렸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제 호기심을 자극한 건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은 1192.78로 오히려 0.39% 소폭 상승하면서 버텼단 말이죠. 대비가 확실히 되네요. 대형주가 빽빽한 코스피가 하루 만에 이렇게 밀려버린 이유가 도대체 뭘까? 추적을 해보니까 그 중심에 아주 역설적인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엔비디아 말씀이시죠? 맞아요. 자료를 보면 미국 엔비디아의 2026회계 연도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수치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전부 뛰어넘는 완벽한 성적표였잖아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실적이었죠.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시장은 특히 엔비디아랑 과히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은 이 엄청난 호실적을 보고도 우르르 매물을 던진 걸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죠. 완벽한 실적인데 주가가 폭락한다니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 가진 가장 잔인하면서도 매력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바로 기대감의 선반영이라는 논리죠. 아, 선반영? 주식시장의 시계는 현재가 아니라 6개월 혹은 1년 뒤의 미래에 맞춰져 있거든요.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팩트는 훌륭하지만 스마트머니들의 머릿속에는 실적 발표와 동시에 서늘한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완벽하게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다음 분기, 내년에도 과연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실적이 흠잡을 데 없는 최고점을 찍었다는 건 뒤집어 생각하면 이제 성장률이 둔화될 일만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바로 그 재료 소멸의 순간이군요. 가장 좋은 뉴스가 나오는 날이 가장 팔기 좋은 날이다. 정확합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하면서 겹겹이 들어왔던 거대한 자금들이 호재가 숫자로 딱 증명되는 순간 미련 없이 이익을 챙기고 파티장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코트 챙겨서 나가버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존 AI 연산을 책임지던 엔비디아 GPU나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같은 핵심 하드웨어 관련주들에서 엄청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거죠. 시장이 거기를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정점이라고 인식해버린 거네요.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매도 타이밍이 되어버린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듣고 보니까 완전 이해가 가네요.
산 정상에 올랐으니까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심리적 공포가 시장을 지배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지점이 그 다음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이 엄청난 규모의 돈들이 증시를 아예 떠나서 은행이나 금고로 숨어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여전히 시장 안에서 아주 맹렬하게 다음 먹거리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돈은 쉬지 않으니까요. 리포트들을 보니까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AI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팅, 로봇, 그리고 SMR이라고 부르는 소형 모듈 원전 테마로 아주 빠르게 분산되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가 꺾이는 날, 왜 하필 이 네 가지 섹터로 돈이 몰려간 걸까요? 그 흐름을 읽는 게 다음 장세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형적인 순환매, 그중에서도 극적인 AI 로테이션의 한가운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AI 로테이션이요? 네, 그동안 시장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던 AI 혁명의 1단계는 결국 인프라를 까는 작업이었거든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반도체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었죠. 네, 하드웨어 쪽에 돈이 엄청 들어갔죠. 이제 영리한 자본들은 인프라는 다 깔렸어. 그럼 그 다음은 뭘까?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위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애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로 돈이 가장 먼저 이동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컴퓨팅 능력으로는 감당 안 되는 연산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기 위해 양자 컴퓨팅으로 자금이 가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 또 이 똑똑해진 AI가 모니터를 뚫고 현실 세계로 나와서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 산업이 다음 타겟이 된 겁니다. 로봇까지. 정말 논리적이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거대한 인프라와 로봇들이 집어삼킬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전기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 해답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이 필연적인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제 막 팽창을 시작하려는 새로운 생태계의 초기 단계를 찾아서 완벽하게 로테이션을 도는 거군요. 네, 자본의 논리란 그런 겁니다. 이미 다 지어진 고속도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달릴 자율주행차랑 충전소를 찾아서 표를 끊고 있는 셈이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이 자금 이동 흐름 외에도 절대 놓치면 안 될 또 하나의 강력한 축이 있었어요. 어떤 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형 반도체주가 무너지면서 지수가 1%나 빠지는 하락장 속에서도 아주 굳건하게 강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아, 저 PBR 종목들이군요. 맞아요. 증권주를 비롯한 저 PBR 종목들이 하락장을 버텨냈는데 그 배경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죠.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시장 깊게 보시는 분들은 이 자사주 소각 개념이 익숙하시겠지만 이번 개정안이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깰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을 넘어서 구도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 특히 저 PBR 기업들은 현금이 있어도 내부 곳간에 쌓아두기만 했거든요. 주주들한테 안 나눠주고. 네. 자사주를 매입해도 소각하는 게 아니라 오너일과 지배력 강화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싸게 봤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의무적으로 올리게 만드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게 된 거네요. 우리 완전히 법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AI 고점 논란으로 성장주들이 박살나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자금들은 이제 법적으로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치주들이야말로 안전한 피난처구나 하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돈이 엔비디아의 넥스트를 찾는 성장성의 길, 그리고 상법 개정안의 보호를 받는 안정성의 길, 이렇게 두 갈래로 선명하게 나뉘어서 흐르고 있는 거군요. 오늘 장이 그걸 완벽하게 증명한 셈이죠. 정말 꼭대기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자, 그럼 이 강력한 고점 인식과 자금의 이동이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들고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다이나믹한 심리전이 벌어진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 한국부동산의원이 발표한 주간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으로 둔화되면서
0.11% 상실에 그쳤습니다. 상승세가 확연히 꺾였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안 사면 벼락거지 될 것 같던 그 광기가 죽은 건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죠? 부동산 불패 신화의 상징인 핵심 지역들이 상승폭 둔화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통계를 보면 대치, 청담, 이촌동 같은 강남 3고와 용산 프리미엄 입지대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01%에서 최대 마이너스 0.0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엄청난 충격파 아닌가요? 엄청나죠. 이건 단순히 휴가철 비수기라서 거래가 뜸하다는 일시적 노이즈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요. 아까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완벽한 실적을 두고 더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고점의 공포가 덮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가장 비싼 최고급 시장에 바로 그 똑같은 고점의 공포가 들이닥친 겁니다. 와, 자산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다는 거네요. 완벽히 동일합니다. 아무리 강남 불패라지만 가격 자체가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높아진 심리적 한계선에 부딪힌 거죠. 절대적인 고점 부담이군요. 거기에 불을 지핀 게 바로 정부의 규제 신호입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라며 대출 한도를 조이니까 가장 레버리지가 많이 필요한 비싼 자산들부터 매수세가 얼어붙은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살 수가 없는 거네요. 호가를 낮추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수요의 진공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고 느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점 때문이죠? 같은 수도권 안에서 자금 흐름이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네. 강남 3구랑 용산은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경기 남부 핵심지인 용인 수지는 무려 0.61%나 폭등했고 성남 분당도 0.32% 상승하면서 여전히 뜨거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거 마치 주식에서 반도체 팔고 나와서 AI 소프트웨어나 SMR로 자금 옮기는 그 완벽한 로테이션이랑 똑같지 않나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서울 초핵심지 가격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벽이 되니까 대기 자금들이 강남은 아니더라도 인프라가 확실한 경기 남부로 가자면서 분당이나 수지로 밀려 내려온 거죠. 전형적인 자금의 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남의 돈이 분당으로 흘러가면서 분당 집값이 달아오르고 있던 그 찰나에 네. 오늘 부동산 시장 심리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엄청난 폭탄 뉴스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물 소식이죠.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격적으로 매물로 내놓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가 방금 우리가 뜨겁다고 말했던 성남 분당의 양지마을 아파트고요. 매매 고가는 29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네, 아주 파격적인 소식이었죠. 제가 이걸 보고 단순히 대통령의 집을 판다는 사실을 넘어서 시장 심리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의 의도는 명확하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확실하게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먼저 집을 팔 테니 국민들도 집값 하락 시그널을 믿고 투기적 수요를 거둬라, 이런 메시지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는 의도한 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심층 분석에서 가장 흥미롭고 치열하게 해석이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시장은 다르게 생각하나요? 수십억 자산을 굴리는 다주택자나 냉혹한 투자자들의 뇌구조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 뉴스를 헌신이 아니라 가장 노골적이고 확실한 고점 탈출 신호로 해석하고 있어요. 와, 주식시장으로 치자면 회사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CEO가 주가 폭등했을 때 자기 지분을 대량으로 던지는 내부자 매도랑 똑같이 본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시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모든 거시경제 지표, 금리, 규제, 개발 정보를 가장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하필 지금 29억 원이라는 호가의 집을 내놓았다. 아, 지금이 완벽한 상투구나. 네, 지금 이 가격이 분당 아파트가 받을 수 있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최고점이라고 확신해버리는 거죠. 의도가 얼마나 선한지는 자본시장에서 전혀 안 통하네요. 시장은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익의 관점에서만 신호를 봅니다. 그래서 이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엄청난 하락 압력으로 작동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 논리란 정말 무섭네요. 최고 권력자의 매도 시그널이 쫙 떨어지니까 강남 3구는 이미 꺾였고
분당마저 고점의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심리전이 치열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프리미엄 자산 시장의 고점 논란에 매몰되어 있을 때 자료 밑바닥에서 발견한 또 다른 숫자가 저를 되게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평범한 서민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죠. 맞아요. 강남 집값 떨어지고 대통령이 고점에서 집하는 이 다이나믹한 상황 이면에서 정작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게 시장의 모순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수십억짜리 시장은 하락을 맞고 있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공급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상황이거든요. 분양가 얘기죠. 네, 이제는 강남이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의 평범한 아파트 분양가마저도 1평당 2천만 원을 훌쩍 돌파해버린 게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1평에 2천만 원이요? 그럼 국민평형도 아니고 24평짜리 소형 아파트를 서울 외곽에 분양받으려 해도 기본 5억 원 이상의 부대 비용 합치면 6억 원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그리고 고금리가 누적되면서 새 아파트를 짓는 원가 자체가 천정부지로 쏟아버린 결과입니다. 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치명적이에요. 강남 부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민할 때 정작 시장에 갓 진입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첫 집을 장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료가 자체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산 시장에 아직 탑승조차 못한 서민층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지워지고 있네요. 네, 아주 구조적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거죠. 2평에 2천만 원이라는 숫자랑 프리미엄 시장 하락률 마이너스 0.01%라는 숫자가 딱 겹쳐지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차익을 실현하고 누군가는 진입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풍경이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본 이 방대한 정보들을 하나의 통찰로 꿰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주식과 부동산, 이 두세 개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자본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점의 공포와 로테이션이잖아요. 맞습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았던 자산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고점의 공포로 돌변하는 변곡점을 목격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정점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돈의 흐름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계속 움직인다. 반도체를 떠난 돈이 AI 소프트웨어와 SMR로 흘러가고 서울 초핵심지를 벗어난 돈이 넥스트 타겟을 향해 움직이듯이요. 자본은 늘 새로운 기회를 향해 로테이션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흐름을 탐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통찰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네, 훌륭한 나침반이 될 수 있죠. 영리한 자본들이 지금 여기가 꼭대기다, 팔고 나가자 이러면서 짐을 싸서 이동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자산이나 관심사는 혹시 그 고점 한가운데 덩그러니 머물러 있진 않나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면 자본의 논리를 꿰뚫어보고 남들보다 먼저 다음 로테이션 길목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통찰이 여러분만의 방향타를 잡는데 꼭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방대한 자료들을 파헤치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여러분의 잠을 설치게 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지배하던 대장주의 완벽한 실적이 역설적으로 완벽한 매도 타이밍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던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담은 매물 하나가 시장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할 고점 탈출 신호로 해석된다는 것을요. 네, 명확히 확인했죠. 모두가 입을 모아 고점을 논하고 분주하게 다른 곳으로 짐을 싸서 떠나는 이 순간, 그렇다면 모두의 시선이 고점과 하락에 쏠려 있는 사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캄캄한 침묵 속에서 다음 상승장을 위한 단단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다음 폭발을 준비하러 흘러가고 있는 자본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일지 오늘 밤 여러분만의 해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을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